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도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장 시작 전에 대형 은행주들이 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주요 은행들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53억 그리고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50억 5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좀 저축 이자 지급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것보다 대출 이자 수입이 증가한 점이 이번 호실적의 배경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모건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슈왑,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은행들도 이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우 지수가 1%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7거래일 연속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이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좀 둔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비의 주요 척도로 활용되는 이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5%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0.2%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 0.3%를 하회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경제가 점점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높은 금리에도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다는 이런 해석도 같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해석이 좀 공존해서 장 초반에는 이제 혼조세를 강하게 띄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추가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이 특히 이번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얼어붙어 있던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녹여주고 있고요. 패드워치를 오늘도 보면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98%를 기록하면서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에 오늘 국제유가도 2% 넘는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의 감산 효과도 계속 점점 드러나면서 국제유가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렇게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탐욕 지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80대에 위치했던 이 탐욕 지수가 오늘은 82로 더 올라가면서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테슬라,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호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기에 지금 탐욕 구간에서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밑에 하단 자막에 탐욕 구간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 extreme fear거든요. extreme greed.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욕심이 계속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말이죠. 어제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에서 열렸던 이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 인스파이어 2023에서 AI 서비스들을 좀 선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 AI 서비스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오피스에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를 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1인당 월 이용료를 $30로 책정을 하면서 보안 강화 서비스도 같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이제 AI에 대한 이제 전 세계가 좀 이끌고 있는 가장 핫한 테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AI 열풍에 또 힘입어서 엔비디아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오늘 급등을 했고, 증권사들에서 계속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들을 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500에서 $550까지 상향을 했고요. 보고서에는 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에 필요한 반도체 시장 75%가량을 장악을 하고 있고, 모든 기업이 지금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향후에 순이익이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0.13%밖에 상승하는 데 좀 그쳤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강했던 것도 있었고요. 다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좀 불고 있어서 반도체도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했다는 소식이 15일 날 있었죠. 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오늘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눈여겨봐야 될 전기차 관련주가 니콜라였습니다. 니콜라가 오늘 8% 넘는 이런 급등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찍어줬던 것처럼 이런 2차 전지, 전기차들의 상승 랠리는 좀 올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BB 은행 파산 이후에 지방은행들이 좀 뱅크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우려가 그 분위기가 점점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찰스 수협이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지방은행들에 대한 안정감을 좀 더했고 오늘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다른 아직 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은행주들에게도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오늘 급등을 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넷플릭스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5% 넘는 급등을 했었고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오면서 오히려 구독자 수가 좀 감소할 거라는 이런 우려와 달리 지금 오히려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호실적을 발표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사실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뭐 재밌는 시리즈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투자도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호재가 만발을 하면서 주가들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신 것 같고, 자,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가봐야죠. 비트코인 3만 선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주말 이후로 하락 추세를 진입한 이후에 3만 달러 라인도 지금 붕괴를 했고요. 하나로 치면은 대략 3,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인이 어제 3,700만 원, 3,800만 원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리플레스와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일부 승소 판결 효과가 끝난 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크게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이런 변곡점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지 이제 추심이 좀 회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월등히 좀 많아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확인 가능한데 그만큼 이 하락폭 자체도 좀 많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는 좀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을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 같으면 뭐 알트코인은 안 하겠어요. 신뢰도가 없는 주식에 뭐도 안 사는데 알트코인 같이 이제 신뢰도가 없는 거 저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 있을까요? 네, 암호화폐 이슈도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리플렉스의 법률 책임자가 이번 소송 결과에서 미국이 전 세계로 이 리플을 통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서 미국 주요 은행이나 기관이 국경을 넘는 이 결제에다가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낼 거다라는 이유에서였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아직 SEC에서 즉각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법적 다툼이 아직 완벽하게 100%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공식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SEC에서는 그간 좀 미뤄왔던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공식 심사를 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자격 미달로 공식 심사조차 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상장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어도 발을 뗀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코인 이슈도 하나 있었는데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좀 반려가 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파로 현재 이 페이코인은 지금 인력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좀 나온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다만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좀 경량화하고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기도 했으니까 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